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 어법지존 함께하는 52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관계사 총정리 그리고 약속드렸던 구문독해를 함께 이어갈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처음으로 수능 지문에서 다뤄졌던 구문독해들을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법에서 배웠던 게 이렇게 구문독해에서 사실은 적용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또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가 45문항에서 17문제 듣기평가로 확정됐고요. 나머지 독해 지문이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독해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독해 문항에서 사실은 어법 문제가 예전에 2문항이었다가 45문항으로 줄면서 사실은 한 문제 됐었잖아요. 2014학년도 수능에선 지금 듣기가 다시 17문제로 축소됐고 독해 문제가 나머지 45문제 중에 17문제를 제외한 걸 모두 다 차지하면서 어법 문제가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적어도 정확해지는 건 여러분들 6월 모평까지 보셔야 알 수 있고요. 사실은 3월달, 4월달 서울시 혹은 경기도교육청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법 문제가 하나가 됐느냐 2개가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발목을 잡는 것도 즉 고득점에서 3점짜리 변별력을 갖는 것도 어법 문제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어법 지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어법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한 문제냐 2문제냐를 갖고 우리 8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어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어법 하나 맞추는 건 당연해야 되지 않겠니? 어법 맞추는 건 당연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결국에 지대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해로도 잘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법에 어쩌도 모르는 구나 절이 뭔지도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에 어법부터 많이 설명해 놓고 그 다음 차후에 50강쯤 지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어법이 어떻게 구문독해로 응용되는지 조금씩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EBS에서 주어진 강의 자체는 grammar zone, 즉 어법 영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문독해를 건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영역 침해가 아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고민 안에서 어법 내에서 구문독해를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다른 영역의 선생님들한테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면 그래 난 접목되는 것만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도가 저번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번, 4번 2개의 구문독해 연습을 더 해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길었던 관계대명사의 관계부사의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관계사 총정리와 리뷰 테스트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습을 많이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독해반을 진행한다면 전 독해할 땐 우리 수험생들한테 예습해 갖고 오세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어법은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나열식으로 이해하는 건 부족하거든요. 예습은 됐고 복습만 잘해 갖고 와 했던 게 벌써 지금 52번째 시간이라니까요. 노트 필기를 했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게시판에 올려준 제가 필기 인증식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수업할 만하네. 잘 따라오고 있네. 고맙네. 장하네. 자랑스럽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수험생 대다수가 어법 노트는 어법 노트대로 잘 만들고 계시고 교재는 교재대로 또 보면서 다시 확인하시고 구문독해는 또 구문독해로 접목하시고 그러면 영어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고 싶은 그 실전 문제들 있잖아요. 그건 차후에 얼마든지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지금은 겨울방학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마음 급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여름방학 이후에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게 고1, 2 저학년이 아니라 고3, N수생,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마음 엄청나게 급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가 정완강하기 힘든 친구들은 요거라도 들어 라는 목록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단 지금 시점이 겨울방학이라면 여러분 원래 천천히 가는 게 정도로 가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일 포션이 많이 있는 나 독해부터 하겠다. 난 내가 고3 수험생이니까 나 기출문제 NG 시리즈부터 풀겠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시간이 더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한다고 해서 사실은 한 문제 다음 모의고사를 맞출 수 있지만 독해 전체를 맞추는 건 아니니까요.
구문 독해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합니다. 아,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아, 본동사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동격의 대절에 쓰이는 거였구나. 아, 이게 관계부사가 생략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알아가는 재미와 실력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성적으로 바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성적은 정직합니다. 성적은 2학기에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1학기에 어휘, 어법, 구문, 베이스를 무진장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체득화시켰을 땐 2학기에 문제 푸는 거요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만, 출제자 의도만 이해해서 적용만 하면 되는 상태니까 또 다른 개념이 필요 없으니까 그땐 성적으로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 좀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부터 천천히 완벽하게 완강하려고 해야지 뭘 이게 좋네 저게 됐네. 내가 말했죠. 항상 중하위권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이런 팔랑귀들이 많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묻는 현명한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잡소리는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1챕터에서 12챕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구문 독해를 하다 보니 잘 보세요. 제가 1강에서 했던 구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장의 형식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시제, 저번 시간에 뭐 before, 시간, 조건, 부사절 이런 것도 나왔었고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네 하면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이 독해에서 다 그렇게 응용되고 적용되는 거 있는 거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3번, 4번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관용어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 설명할 겁니다. 조동사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조동사에서 조동사는 내가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야. 특별히 이 챕터에서는 할 것도 없어. 대신 관용어구라는 거 있어. 얘들아 이제부터 관용자가 들어가면 너랑 나랑 약속 좀 하자. 관용자는 선생님이 뭐 어법에 이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관용자는 이해가 필요 없어. 암기해야 돼. 그래서 may have pp, must have pp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건 1차적인 고 1, 2 수준에 그거보다 우리 조금 더 진보해서 나아가서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가 낫다.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A가 낫다 하면서 설명했던 관용어구 표현이 있습니다. 그 관용어구 표현이 오늘 구문 독해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복잡하고 자칫 여러분들이 관용어구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니 조동사 편 있을 거고요. 또요. 가정법. 사실은 가정법은 제가 13챕터 특수구문 갈 때 도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우리 도치 편에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얘들아 주어 동사 도치돼. 근데 그건 결론이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과정을 알아야지. 뭐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적용할 거 아니니?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또 이러면 이제 수험생들 나랑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 pp 이런다고요. 그럼 그건 분사구문이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도치됐다. 그럼 가정법 묻는다고요. if 복원시켜서 뭐 시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세요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 도치편에 가선 또 가정법 보습하게 될 거고요. 태는 뭐 언제나 등장하는 태와 형식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to만 ing만 쓰는 동사들 혹은 to나 ing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동사들 대표적인 건 뭐 forget, 그러니까 remember to냐 ing냐 forget to냐 ing냐 regret to냐 ing냐 각각 묻는 거 ABC 박스형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분사나 관계사는 시간도 사실은 제일 많이 드렸고요. 분사 오류 청정리, 뭐 관계사 오류 청정리 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얘는 둘 다 형용사나 수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 영어 문법에선 영어 지문에선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구문 독해가 너무 복잡하다면서요. 그 구문 독해를 만들게, 즉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식 때문이라니까요. 수식하려니까 형용사 품사가 필요하고 분사 구, 형용사 절 이러면서 등장했던 분사와 관계사 편까지 왔던 게 우리입니다. 전치사와 접속사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몇 개 중요한 거 뭐 그림 그려서 대충 설명했던 거 이러면 1챕터부터 22챕터까지 사실은 다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 갈 것부터 설명합니다. 오늘은 관계사 최종적으로 리뷰 편 풀어야 되잖아요. 리뷰 편에 해당하는 건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그때서 관계사 7가지 판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약속드린 저번 시간에 다 못한 우리 3번 문제, 4번 문제, 독해, 구문 독해 지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제가 또 약간 퍼즐 시간을 드릴 겁니다. 챕터 넘어가면서 3번 필기 시간 드릴 거고 4번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저랑 눈만 맞추면서 한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쫙 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좋다. 그럼 이제 직역 한번 해봅시다. 직역.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직독직해요.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약점을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it does not follow. 따라오진 않는다. What he has created. 그가 창조한 것. 그가 앞으로 놓은 것. 그가 관계한 것이 가치가 없다. 유사하게 그가 칭찬 비욘드는 전치사로 뭐뭐 위에라고 배웠는데 칭찬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의 모든 생각이 항상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단어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문 독해. 야 단어 대충 알아갖고 해석 대충 하면 뭐야? 느낌 대충 알겠다? 저는 느낌 갖고 필 갖고 뭘 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가볼게요. 동사부터 또 찾겠습니다. 동사처럼 보이는 거 다 대세요. has, does not follow, has created, 왜 이렇게 많아? put forward, is related, is. 일단 여기서 마침표로 끝났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요. 야, 지금 세 줄. 세 줄인데 동사 1, 2, 3, 4, 5. 5개. 이럴 수는 없다니까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본동사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because라고 하는 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죠? 접속사가 있으면 몇 문장 연결? 오케이, 2문장 연결. 2문장이니까 본동사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까? 2개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건 1, 2, 3, 4, 5, 5개네. 5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 because 접속사가 있으니까 최대 본동사는 2개만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러면 because 문장에서 제 생각에 얘 has 본동사는 하나일 거고요. 나머지 컴마 뒤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다 아니고 본동사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본동사 하나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묶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It does not follow.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락. has created 묶을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있어요? 오케이. 뭐 때문에요? that 때문에 묶어요? 그래? 그럼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어? 일단 수험생들이 시키는 대로 that 묶으라면서요.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어요? 다음 동사 앞까지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put forward는 뭘로 묶어요? 못 묶어요? or is related는요? 선생님 여기 접속사 있으니까요. 그럼 접속사가 3개, 2개네요. 여러분들 말대로면 접속사가 2개니까 최대 본동사는 몇 개죠? 접속사가 2개라면 3문장을 연결해 준 거니까 최대 본동사는 3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 둘, 3개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래.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시중에 구문 독해 책이 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처럼 끊어읽기를 해주고 이런 거 해갖고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시중에 이런 교재들이 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랬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가 뭔가 이상해서 못 묶이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각하면 돼요. 자요. 대시 대절이 됐든 대관대가 됐든 동사는 하나 있어야 한다. 했던 거 기억나요? 대절이라면 완전한 문장, 대관대라면 불완전한 문장, 뭐가 됐든 간에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that에 따른 동사는 뭐냐 하면 is입니다. is요. 얘를 본동사로 표시하면 안 되는데 that 안에서 네, 이렇게 묶어볼게. 왠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 얘가 본동사입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 안 나요? 등위 접속사 설명하면서 했죠. 얘들아, 문장이 2개만 접속사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사랑했고 사랑할 것이다. 문장이 3개가 이어지면 컴마 맨 마지막에 and나 or 하나만 써. 그랬던 거 기억나요? 얘요. 사실은 what 때문에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what
has created, what he put forward or what he is related 해서 w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묶이는 상태예요. 다시 이해되세요? 맨 처음에 has created는 that 때문에 묶인 게 아니라 has로 묶인 거라고. 이 has created는 what 때문에 묶인 거라고, what 때문에. 그리고 와서 컴마로 묶였고, 그리고 컴마 있으면 더 좋고요. or 다 여기까지 묶어놓은 거. 다음 동사 앞까지 묶으라며. 됐어요? 이 is는 that 때문에 묶인 is라고. is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러면 이형식 worthless, poor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이 that이 that 관대예요? that 절이에요? 얘네들은 뭘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네. 이게 주어요. 엄마 선생님 왜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what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의문사 what일 수도 있습니다. what은 관계사 what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가 됐던 관계대명사가 됐던 품사는 똑같이 명사입니다. 기억나죠? 명사니까요. 주어 자리에 온 거죠. 따라서 얘는 대절이었죠. 왜냐고요?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이 that 안까지만요. 그가 창조했던 것 혹은 그가 창조했던 무엇 둘 다 해석되네. 선생님이 그 얘기도 했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법이랑 적용하는 접목시키는 연습을 해본다고 한 거예요. What? 무엇이라는 해석만 될걸? 야 그러면 출제자가 너한테 의문사 묻는 거니까 의주동 순서 잘 썼나 봐봐 했어요. 근데 관계사는 무엇이란 뜻도 되고 뭐만은 것도 해석될걸? 그러면 출제자가 너한테 관계사 묻는 걸 거야. 그러면 선행상 없나? 뒷문장 불완전한가? 이거 봐야 돼. 보실래요? 그가 창조한 것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에서는 창조한 거 뭘 창조했는데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해석 그가 창조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가 창조한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둘 다 맞아떨어지고요. 사실은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선 무조건 다 품사가 형용사인데 관계대명사 what은 유일하게 지가 선행사를 먹어서 명사 취급한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떡하니.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석. 그가 창조했던 것 사람이 인간이 자기 안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it does not follow는 모르겠고 자 그가 창조했던 것 그가 put forward 앞으로 진보했던 것 혹은 관여했던 것 뭐 투자했던 것 뭐 후원했던 것 뭐라고 의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가 창조했던 것 그가 후원했던 것 그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이 is worthless 가치가 없다. 대절 완벽합니다. 선생님. 됐고요. 그러면 아까 because 접속사로 연결됐으니까 본동사 두 개라면서요. 본동사 어디 있는데요? 얘 본동사 하나, 본동사 두 번째 거 여기 있네. Does not follow. 동사 하나, 동사 둘. 그럼 해석이 뭐야? 사람이 그에게 단점이 있다고 해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it does not follow. 그것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가 창조했던 것, 그가 후원했던 것, 그가 관계에 있던 것이 같이 있다는 걸 따라오진 않는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follow는 여러분들이 직역하시면 따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의역이 돼서 성립하다 정도야? 나 네 말을 이해가 안 돼. 따르다라는 follow에서 제가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I don't follow you. 나 너 못 따라가겠는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난 네 말이 난 네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의역하면 성립하다 정도예요. 다시 해석할게요. 그 남자가 자기한테 사람이 인류가 자기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가 창조했던 것, 그가 후원했던 것, 그가 연관지었던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고요 선생님. 그럼 얘 is은 뭔데요? 성립하다라는 뜻이 되면 자동사로 해석합니다.
다 동사면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가주, 진주. 아, 대절 품사 명사였잖아요. 명사니까 명사절. 명사절 안에 다시 관계대명사 주어, 이형식 동사, 보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주어가 너무 길면 우리 가주어 이 쓰고 진주어는 뒤로 뺀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석 완벽해지죠. 인간이 자기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있기 때문에 대절 이하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좀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가 노력했던 거, 그가 창조했던 거, 그가 관계한 것이 모두 다 가치 없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주어 있은 거예요. 그럼 문장이 똑같아요. 유사하게 Because the man is beyond all the prize. 똑같이 또 문장 구성 한번 해봐요. 동사처럼 보이는 것부터 찾을게요. is, does not follow, is 세 개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because가 있기 때문에 본 동사는 최대 2개 있어야 돼요. because 안에 본동사 1. 괜찮죠? 그 다음 이 뒤에서 본동사? 아, 얘가 본동사겠네. 왜냐? 저 is는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제 조금 빨라지죠?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웃기겠구나. 근데 딱 보니까 대절이구만. 그의 모든 생각이 항상 좋다. 완전한 문장이네. 아, 대절이구나. 근데 문장이 It does not follow that, blah blah. It does not follow that, blah blah. 아, 똑같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주어겠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진주어겠네? 대절, 품사, 명사니까 명사절,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절이니까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완전한 문장에 이 형식 썼네.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석하냐? 인간이 beyond all prize, beyond 천지사. 칭찬 너무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긴 한데요. 비동사는 제가 존재 의미가 있으면 이 형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치사니까 괄호로 묶고요. 인간이 칭찬 위에 있다고 해서 항상 칭찬만 받는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생각이 항상 좋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좋은 지문 얘기죠. 그럼 처음부터 문장 해석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이 단점이 좀 있다고 해서 있기 때문에 그가 노력했던 것, 그가 관계한 것, 그가 창조한 것이 다 가치 없다.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이 항상 칭찬 위에, 칭찬 너머에,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초인류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성립하진 않는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번 문장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거 절 나왔고요. 절은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떡하니 있을 수 있고요. 주어가 너무 길면 가주어 있으고 진주어 뒤로 뺀다 했던 구문도 있고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의 비동사가 존재의 의미가 있으면 일 형식으로 바뀌는 것도 봤고요. 문장 똑같은 구문 이루어진 거 다 완벽하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또 마찬가지로 잠깐의 필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시고 다음 4번 문장 최종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구문 독해 4번 가겠습니다. 보세요.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죠? 구문 독해 처음 할 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하고 가르쳐 보면 제가 한 120여 명 가장 중요한 이세션 구문들 막 정리하다 보면 앞에 1챕터 넘어가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들한테 얘들아 그러니까 뭐 한 1, 2주차 수업 진행할 땐 문장이 거의 몇 개 안 갈 거야. 근데 거의 종강하게 되면 야 본동사 뭔 거 같아 하면 네가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진도 빨라져. 완강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수업을 늘 진행했거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요. 일부러 우리가 배웠던 어법 다 설명하면서요. 그렇게 가는 것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가 다음에도 구문 좋게 자료를 연습할 땐 훨씬 더 빨라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Living in a society, we have focused just so much on possessions, we forget that it is not so much what one owns as what one does that gives a pleasure or a satisfaction. 모르는 단어 없죠? 그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직독식 해볼까요? 오케이. Living in a society,
사회에 사는데 we have focused. 우리는 초점을 맞춰 so much on possessions. 재산. 우리는 이런 소유, 재산 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 사회에 사는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 It is not. 아니야. So much.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What one owns. 하나가 소유한 것. 뭐만큼? 하나가 하는 것만큼 하나가 소유한 것은 그렇게 많이 아니야. That gives pleasure or satisfaction.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단어 다 알아도 나 대충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해석할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했잖아요. 갑시다. 동사부터. 동사 보이는 거 have focused. 현재 완료 썼네요. 또 we forget 보이고요. It is not 보이고요. owns 보이고요. does 보이고요. gives 보이고요. 지금 한 문장인데 이렇게 동사가 지금 1, 2, 3, 4, 5, 6, 6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묶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묶어서 버립시다. 쉬운 거부터. gives 묶이네. that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금방 할 것 같은데 이 딱 봐봐. 이 that. 대절이야, 대건대야? 대관대인 것 같습니다. 그쵸?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보고 알아요? 아니, 뒷문장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면 대관계대명사겠죠. 대관대라면 우리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제 앞에 거 뭔지 모르겠지만 수식하겠죠.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하면서 뭐 수식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본동사 탈락. 괜찮습니까? 자, when does 얘 더주도 묶을 수 있네. what 때문에. 괜찮아요? 탈락. 그러니까 문장이 짧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이 문장은 엄청 짧은 문장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을 못 하잖아요. owns, what 때문에 묶이니까 탈락. 그럼 이제 동사 얘 둘 중에 하나 남았구만. 됐네요. 그럼 일단 얘 have focused 묶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뭐 묶여요? 선생님 인 때문에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다면 넌 나한테 혼날 거다. is not 또 있네. 괜찮아. is not은 묶이는구만. 뭐 때문에 묶이냐면 띡 봐도 that 때문에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통으로 묶을게요. that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셔도 괜찮습니다. 잘 못하면 제가 먼저 말했던 게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통으로 가는 게 맞고요. It is not so much. 그러니까 얘도 본동사 탈락. 그럼 얘 둘 중에 하나. have focused는 뭐 때문에 묶여요? inner society 할 때 왜 전치사 때문에? 그럼 나한테 혼난다고. 아니 전치사 나면 명사잖아. 그러면 전치사 나면 명사까지만 묶는 거지. 뭘 끝까지 왜 묶는디야? 아무 이유 없이. 나 갑자기 왜 이상한 사투리도 막 나오고. 못 묶어요. 됐죠? 그럼 뭐 we forget. 얘는 뭐 묶을 여기? 또 묶고 싶으면 묶어. 얼마든지. 괜찮아. 여기도 뭐 부사? 묶어. 괜찮아. 근데 얘 we have focused는 묶을 게 없죠 지금. 오케이 통과. 그럼 뭐 we forget은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 없어요. 통과. 그럼 선생님 동사가 두 개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마침표가 하나니까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관계사가 구문독해할 때 진짜 어렵거든. 왠지 아니? 나오면 뭘 묶어 애들이 이렇게. 뭐 뒷문장 불완전하네. 관계사네. 묶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해. 근데 관계사 생략 가능하잖아.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가능. 배운 적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배운 적 있죠?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랑 관계부사 뻔하면 생략 가능.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생략되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그걸 못 찾아낸다고요. 사실은요. 큰 덩어리로 먼저 보여줄게요. 나는 이런 게 재밌는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요.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ing로 시작했습니다.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면 제가 동시 동작이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듯이 그중에 네가 아름답게 해석되는 걸 하면 돼 했어요. 거의 동시 동작일 때가 많아서 혹은 연속된 동작일 때가 많아서 뭐뭐 할 때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뭐 때문에 뭐뭐 하듯이 뭐뭐로써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이거예요. 살아서 우리는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선생님 오케이. 분사구문까지 따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고요 선생님.
뭐 여기까지 묶어도 되고요. 사실 큰 통으로. 우리는 possessions, 소유, 재산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사회에 살아서 맞춘 사회,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형용사라는 소리예요. 뭐 하나 생략됐을 거예요. 우리는 재산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너무 많이 맞췄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는 수식받는 게 있다? 선행사 있고 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요. 선행사 있고 완전, 관계 부사요. 선생님, 선행사 있고 완전이면 또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선행사 있고 완전이면 선행사 있고 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네. 그런 건 아닐 거고.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이런 거 생략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마 where 써 있었으면 바로 묶었을 겁니다. 어머 이건 where 때문에 묶고 이랬겠죠. 근데 이런 거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구문 독해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럼 해석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산, 소유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장의 전체 주어, 최초의 문장의 본동사 forget 찾았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forget.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다. 뭐를? 목적어 있어야죠.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 아 목적어는 없을 수도 있지.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쓰기로 했잖아. 근데 수동태도 아니니까 뒤에 얘가 목적어. 그 말은 대절이라는 소리일 겁니다. 선생님 대시 관계대명사인지는 왜 안 따져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 재산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사회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잊고 있다. 대절을 잊고 있다. 그럼 대절만 잘 해석하면 되네. 대절만. 오케이. 대절만. 잘 해석해야지. It is not so much. 그렇게 많이 아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가 소유한 것은 그렇게 많이 아니다.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이게 뭔 소리냐고. 아우 잘 보일란가 몰라요. Not so much. A, S, P. 노트 필기하셨던 친구들은 조동사 관용어구 편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would rather A than B 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 이건 니네 해석되지 않니? B라기보단 차라리 A가 낫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러니까 수능 지문에서는 안 나와. 애기들이 다 해석할 건데 못 틀어나와. 그보단 may, as well, A, as B가 훨씬 많이 나와. 근데 애기들이 자칫 직역하면 B만큼 A는 잘 읽지도 몰라. 막 이렇게 해석하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B라기보단 A가 낫다 라는 수거야. 라고 조동사 관용어급편에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not so much A as B라는 게 있다. not so much A as B도 우리 수험생들이 직역하면 B만큼 A는 그렇게 많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근데 그런 뜻 아니야. A라기보단 B다 라는 뜻이란다. 조동사 관용어구 편이야. 이게 해석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관용어구를 모르시면 얜 절대 해석 안 됩니다. 알고 난 다음에 해석해봐요. 완벽하게 자연스러워질걸요. 우리는 너무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회에 살면서 요즘엔 초딩들도 그런 대화 나누더라고. 야 니네 집 아파트야? 몇 평이야? 니네 집 전세야? 월세야? 아니면 니네 자가야? 니네 아빠 차 뭐야?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조카들도 그러더라고요.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도 그러는데요. 그 마찬가지죠. 제가 뭐 무슨 어디 주상복합회사나 로즈린 돈도 많아. 왜 그런 데서 산대? 얜 차가 뭐래? 무슨 가방을 갖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우린 이렇게 소유, 재산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사회에 살고 있어서 우린 잊어버렸다? A라기보단 B다라는 거예요. A라기보단 B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가 소유한 것이라기보단 그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 됐죠? 진짜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건 내가 돈 얼마 있냐, 얼마 버냐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
It is not so much A as B라고 하는 관용어구 때문에 사실은 이 독해의 모든 키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관용어구들이 교재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얘들아 형광펜 쳐. 이건 뭐 선생님이 설명을 넣을 수가 없어.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했던 것들도 관용어구 잘 갖고 계셔야 구문독해로 이어지고 구문독해를 제대로 하셔야 이런 거 이제 해석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죠?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해석 잘못하면 주제 제목 찾기에서 다 벗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잠깐의 필기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본격적으로 리뷰 테스트 갑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문독해 문장 4개까지를 완성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했던 게 이해되시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관계사 최종 정리 리뷰 편을 갑니다. 교재에는 여러분들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가 모두 다 관계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니 제가 관계사 7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최장시간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다 못 풀어도 우리 친구들의 리뷰 테스트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오류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들만 몇 개 뽑아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 테스트 238페이지 2번입니다. 의미가 통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Show me what you have bought. 네가 산 것을 나에게 보여줘 이랬죠. 일단 which냐 what이냐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에이, 일로 와. 뭐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관대판별법 첫 번째 관계사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런 거. 선행사 있고 불완전. 왠지는 이해하시죠? 관계대명사 형용사라니 명사 수식해야지.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지다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 두 번째, 물론 이 관계대명사에서 that만 쓰는 경우,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배웠고요. 대절. 대절은 관계사가 아니니까 선행사라는 녀석이 필요 없다. 대절은 관계사가 아니니까 완전하다. 대절은 품사가 명사고 그 자체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생략할 수 없다.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게 있다. 얘 또 약간 이상하다. 유일하게 관계대명사에서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댄다. 그래서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다. 그러다 보니 선행사를 포함하다 보니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 명사를 먹은 거니까 자기가 명사 된다 했어요. 네 번째, 관계부사 있습니다. 관계부사도 품사는 형용사. 그러다 보니까 앞에 수식받는 선행사 있고요. 뒤에 못 빠져 있냐면 부사 빠져 있습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다 했죠. 여기에 다섯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했고요. 여기에 여섯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 있습니다. 복합관계 부사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뭐 노래까지 하면서 설명했던 복합관계사까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대략적인 거 확인하시고 기억하신 상태로 문제 풀러 오셔야죠. 그럼 관계대명사 which냐 what이냐는 사실은 선행사의 유무입니다. 근데 나에게 너가 산 것을 목적어 자리에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으려면 당연히 명사여야 되고요. 명사이려면 관계대명사 what이겠죠. 앞에는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에 네가 샀다. 네가 나를 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선행사로 보면 안 되잖아. 너가 샀던 뭘 샀는지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 해석?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 뭐뭐하는 것 둘 다 된다고 했어요. 너가 산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줘. 네가 샀던 것을 보여줘. 둘 다 됩니다. 됐죠? 2번.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how you majored in history. 나한테 이유 좀 얘기해줘. 왜 네가 역사를 전공했는지. 네가 역사를 전공하다. 일단 완전한 문장. 앞에는 선행사 있고. 선행사 있고 완전하니까 둘 다 관부 뭘 쓸래?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니까 why 쓰셔야겠죠? 3번. England has the best tea that what one can buy. 영국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쓸 수 있는 최고의 t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수식하고 있어요. 관계사라면 둘 다 돼요. 그쵸? 근데 둘의 차이라, 그러니까 내 말은 대절은 아니란 소리야. 우리가 산다, 뭘? t를 사는 거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대절은 아니에요. 대관대냐, 혹은 왓간대냐를 물어보는데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 근데 지금 보니까 최고의 t라고 했으니까 선행사도 있고요. 얜 못 쓰네요. 대 쓰셔야겠네요. 됐죠?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선행사가 없어야 하니까. 더더군다나 기억 안 나?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쓰시는 게 맞겠죠. 됐죠? 넘어가서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문장에서 잘못된 걸 고치세요. It was he whom we thought would win the prize. 뭐가 이렇게 문장이 복잡해. 잘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본동사부터 찾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자, was thought would win. 야, 한 문장인데 뭔 놈의 본동사가 이렇게 많아. 그치? 묻고 we thought 이렇게 하면 되죠. 제 생각엔 it is the 강조용법. 아직 여러분들이 강조용법 안 배웠으니까 그거 우리가 13챕터에서 배울 거거든요. 자,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it was he 수상을, 그러니까 첫 1등을 수상한 그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문장에서 왜 whom을 갖다 놓고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건 많이 나와요. 주어 동사가 있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겠구나. 그럼 잘 썼네 라고 착각할 수 있다. 제가 삽입에 대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충분히 우리 친구도 오답이 많을 수 있다. We think, I think, I'm sure 이런 거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뒤에 삽입한 거다. 빼놓고 생각하면 뒤에 주어 빠져 있잖아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죠. who 쓰셔야죠. 그러니까 it is who 강조용법을 써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등을 한 그 사람은 바로 그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2번 This is the place where I have long wanted to visit. 이곳은 장소다. 내가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었던 장소다. 이건가 봐요. 또 무조건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설레발치면 장소의 선행사 place, where 잘 썼네. 이러지 말라고 했죠. 제가 선행사만 보고 여러분들아 뭐 깔짝깔짝 답 찾으려고 하지만 선행사만 갖고 볼 거면 우리가 뭐하러 이 뒤에 완전 불완전 이런 거 왜 배웠겠니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었다. 어디를? 이 장소를.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어떻게 관부를 씁니까? what 쓰셔야죠. 됐어요? 이런 게 자칫 우리 출제자가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선행사 딱 place, 장소 주고 where 잘 썼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잘 썼어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3번 She told me her address. 그녀는 나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나는 그것을 on my pocketbook, 포켓북에다가 받아 적었죠. 됐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적었다? 뭘 적었는데? 주소를 받아 적었겠지? 일단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that은 대절이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소리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기억나요? 전치사, 컴마 이런 거랑 못 쓴다 했잖아. 따라서 that 아니라 뭐 what나 뭐 이런 걸로 바꿔주셔야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법상 잘못된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어법 문제예요. 뭐 하나 띡 잘못 만들어놓고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러잖아요. 관계사가 삽입시켜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경우 아니면 선행사를 이렇게 장소, 이유 이런 걸 줘서 혼동시키는 경우 아니면 소소하게 몇 가지 암겨야 되는 뭐 최상급일 때 that을 써야 돼. 컴마랑 that은 못 써. 이런 것들 갖고 장난하는 게 그런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관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넣으세요. Is that a boy? Who, whom, whose you spoke of the other 네가 지난날 얘기했던 소년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you speak 주어가 있어요. 따라서 제 말은 주격 관계대명사는 못 쓴다는 소리예요. 됐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면 소유격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뒤에 of 전치사에는 항상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선생님 the other day 아니에요. 얘는 시간의 부사고. 명사가 빠져있죠.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목적격 관대 쓰면 되네. whom. 이게 저 사람이 지난날 네가 얘기했던 소년이니? 이거요. She changed her mind again.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또 바꿨다. made us all angry. 그것은 우리 모두를 화나게 했다. 그녀가 또 마음 바꿨어? 그게 우리를 다 화나게 했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what로 받는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관계사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저기 뒤에 있는 grammar in reading 그 부분의 4번 문제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어법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박스형 문제라면 박스만 보고도 답 찾을 수 있어 했던 거 기억나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앞문장의 선행사는 어떻지? 뭐 있지?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관계사는 제가 말했잖아요. 분사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나머지 다 풀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3챕터로 갑니다. 13챕터는 제목 자체가 특수구문이거든요. 특수하게 이루어진 도치, 강조, 생략 등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은 그 특수구문 중에 제일 먼저 강조, 아니 도치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 예습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52강까지 마쳤던 내용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